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김학의 전 차관의 반격. 6년 전 강원 별장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말이 거짓이라며 맞대응에 나선 건데요. 동시에 거짓 진술의 배우도 밝혀달라며 무고 교사 혐의로 또 다른 여성까지 특정하기도 했습니다. 또한 김 전 차관은 자신의 결백과 여성의 거짓을 밝힐 정황으로 날짜를 제시했는데 별장 성관계 영상의 촬영 날짜가 1996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과 같다는 겁니다. 어떻게 아버지 기일에 그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의 주장인데 성폭행 주장 여성을 고소해서 이번 수사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과거 오락가락 진술로 김 전 차관의 무혐의의 빌미를 제공했던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. 두 차례 무혐의를 받았던 김 전 차관의 반격인 만큼 이목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습니다. 박소영 기자, 사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과거 두 차례 성폭행 혐의로 그 해당 여성들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두 번 다 검찰에서 사실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죠. 네, 당시에 검찰은 이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다는 것은 여성들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 겁니다. 특히 2013년에 처음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그럼 이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본인이냐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난 아니다, 제3의 여성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맞다라고 말을 바꿉니다. 말을 바꾼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김학의 그 차관과 전 차관과 성폭행으로 연루된 여성이 한 3명 정도 되는데요. 이 3명의 여성들과 그리고 윤중천 그 사업가죠. 윤중천 씨를 이 성폭행을 했다라고 고소한 이 여성들이 서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서로 아는 사이였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사이였던 거죠.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한 건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고로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고소를 했으니까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김영주 의원님. 그리고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가 사실 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성폭행 여부와 그 동영상의 어떤 실체일 텐데 일단은 뭐 뇌물죄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김학의 전 차관에게 뭐 일종의 자신감?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무혐의 취무 그 처분이 됐고 방금 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기들끼리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무고죄를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가 공격적으로 나섬으로써 자기가 그 사건에 말하자면 해당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명백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김학의 전 차관의 지금 해명 중에 부친의 기일에 내가 성폭행을 했겠느냐라는 논리인데 이 논리가 사실은 무죄를 입증하는 어떤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? 사실은 이제 그 후과가 만약 그날 있었다면 그게 사실이 바뀌어지면 그게 훨씬 본인한테 더 큰 데미지를 입지 않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렇군요. 했다면 이제 본인도 아마 이 이야기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다이어리를 살펴보니까 그날이 그날이더라 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자기가 반박하는 것에 하나일 뿐인데 본인도 확신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손수 변호사님.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부친 기일에 내가 설마 그런 일을 했겠냐. 영상이 촬영됐다고 주장되는 날이 그날인데 부친 기일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. 그렇다면 물론 이해 갑니다.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그렇겠죠. 부친 기일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뭐 많지 않겠죠. 하지만 그렇다면 좀 더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친 기일 있던 그날 기억이 난다. 무엇을 했는지. 내가 어디서 뭘 했다. 그날 내가 그 별장에 없었다. 라는 말을 한다면 예. 또 그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한다면 사실 논란은 굉장히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예. 동영상은 촬영이 돼 있고 지금 검찰 일각에서는 그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현재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박지원 대변인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박영선 장관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누가 낄낄거리면서 봤다 뭐 논란이 많은데 박지원 의원은 또 나중에 나는 그 CD 영상을 보질 않았다. 뭐 말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. 근데 어찌됐건 이 영상이 어디서 유출이 됐고 유포가 됐고 뭐 이런 것도 밝혀져야 되지만 저는 뭐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빌미를 줘서 김학의 전 차관이 저렇게 그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를 하면서
사실은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간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최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던 거는 과연 김학의 전 차관은 누가 어떤 식으로 검증도 안 하고 임명했느냐 하는 이상한 정치 공방으로 넘어갔었거든요. 그 뒤에 무슨 뭐 야당 대표가 있니 없니 뭐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저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정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, 근데 본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명백히 밝혀져서 피해 여성들이 뭐 겪었던 고초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마음에서 저는 사건의 본질로 오히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오히려 지금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과거사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접근하지 못했던 정말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들여다봐야 된다. 수사 권고를 하는 부분 속에서 이 특수강간에 대한 혐의는 빠지지 않았습니까? 동영상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특수강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였는데요.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대한민국을 들끓는 이슈로 불뜨같이 번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서 차관으로 임명이 됐던 김학의라고 하는 이 대단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별장에 가서 도덕적으로 무혈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특수강간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심각했다는 것에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면서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오히려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검찰이 수사를 해서 속도를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.